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요. 와, 여기가 홍보관? 선거 홍보관입니다. 아, 잘 해놓으셨다. 이순재 선생님. 아, 나오셨었죠. 이주일 선생님도 나오셨었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선거 투표를 한 걸 언제였습니까? 혹시 첫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91? 아, 90은 너무 높죠. 대박. 아, 여기가 시의회예요? 와, 의회에 이제 입성 이제 하는 거네. 야,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오, 진짜 TV 안에서 보던 곳인데. 약간 드라마 세트장 같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자, 기초의원 됐어요. 과연 연봉이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기가 2280원. 여기 얘기만 들었지 처음 와봐가지고 2280원 자체를. 야, 이거 또 되게 신기하네요. 선거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사실 뭐 혼자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움을 주실 분들이 또 오신다고 했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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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환입니다. 김철원입니다. 오, 아, 네네. 같은 제가 예. 성을 또 가져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더 홍보보다 훨씬 더. 아, 그래요? 덩치만 크고 선거에 대한 지식은 별로 들어있지 않아서 같이 함께 하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정회까지만 사실. 정액합니까? 정액가요. 실제로. 정치얘기학과. 네, 그래서 섭외된 게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잘 안녕하세요. 온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네. 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TBC 박정입니다. 박정 기자님, 어지러네요. 네. 어지러네요. 아니, 뭔가 조금 든든합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선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하는데. 들어갈까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색하면 손을 다 이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이셨구나.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정치외교학과 나왔다는데 혹시 옛날 분이셔갖고 옛날 분이셔서 잘 모르는 거 모르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지금 저한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또. 사실 저희가 선거 이수다라고 해서 선거 자체 이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걸 좀 편안하게 누구나 알기 쉽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228 공원.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228이라는 숫자가 많은 분들께 익숙하실 것 같아요. 228 국가기념일이기도 한데요. 부당한 권력에 이제 항거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줄 알고 그만 놔둬요! 네가 있거든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지 마라! 모든 것의 시작이 그러하듯이 이번 선거도 학생이 좀 주축이 돼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것들이 오늘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일 민주주의의 꽃을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시죠? 구호는 없죠. 그냥 가면 되죠. 뭐 그거 하고 뭐라도 갈까요? 할까요? 이수다 할까요? 이수다? 선거 이수다? 너무 올드한가요? 먼저 타세요. 교수님 먼저. 먼저.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때 무슨 말을 하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다 들어갑니다. 오디오 들어가요. 아하, 그렇구나.
근데 선거철 되면 사실 주변 분들이 교수님한테 되게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물어보시는데 네.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국에는 뭐 그러면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그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 인정을 원하시는 거죠. 기자님도 일반적인 근무하고 좀 형태가 달라지나요? 선거철이 되면? 아무래도 근데 저희도 뭐 방송사에서 뭐 관련 방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정치행정부 소속이니까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훨씬 더 이슈가 많이 터져 나오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만큼 예민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맞아요. 저도 12년 정도 방송국에 있었거든요. 대표 방송을 한번 하면요 숫자에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유권자 뭐 예를 들어서 17,360 뭐 몇 표 이렇게 얘기할 때 17,364표라고 얘기하지 사람들이 귀에 더 잘 들리지 17,364표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표 방송이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선거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네요. 네. 점점 선거 방송도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스포츠 중계하듯이 맞아요. 이렇게 방송사마다 약간 경쟁 은근히. 맞아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보도국은 자존심이거든요. 아 여기에요?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아니, 여긴 대구시 대구시, 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짜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무슨 뭐 이런 일 아니면 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땅을 밟는 거 이제? 네, 신기하네요. 소중한 권리, 그래요. 공정한 권리. 네. 와, 왠지 버스에서 내릴 때도 한 발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중앙으로 내려야 두 될 발로 것 동시에. 같은데. 네. 중심을 잡아가지고. 야, 이거 궁금하다.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야 돼요? 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오. 약간 좀 긴장돼. 약간 학교 다닐 때 약간 교무실 들어가는 느낌처럼. 검사받는 네.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처음 와봐가지고 느낌이 좀 남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를 반겨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좀 예, 해주실 수 저는 있을까요? 대구시 선관위 홍보 담당관 권준훈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전 도병환 아나운서. 약간 그렇네요. 느낌이 있네요. 네. 제 동생이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귀여우신 인상이. 감사합니다. 지금 한참 바쁘실 때일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서 보인 게 시장 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 지원센터 3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3층에 가셔서 지금 등록을 하는 기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예, 지금 6월 1일에 실시하는 이제 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 선거 준비에 절차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예. 때문에 예.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선관위가 사실 저도 뭐 한가위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선관위 하면 뭐 선거 관리를 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예. 이제 각종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이제 공정한 관리, 그리고 이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고요. 예.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네. 이제 후보자 등록과 투개표 관리와 같은 절차 사무, 네. 그리고 선거법 위반 행위 음. 예방 단속 활동,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알리고 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저는 선거철에만 좀 바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예. 하루 일과를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하루 일과를요? 네. 왜요? 뭐 이게 또 비밀 선거처럼 아니. 비밀 일과. CIA입니까? CIA입니까? 일과 아니죠. 어째 뭐 얘기를 못 듣고 해주시는 싶다. 부분이 있습니까? 왜요? 아니요. 왜 당황하십니까? 그 시나리오에 없던 질문이라서. 시나리오에 없던 질문이라서. 뭘 자꾸 지금 뭐가 자꾸 이렇게 이거 뭐예요? 저희 휴대폰인 줄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대본이네요? 대본을
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잖아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투개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아, 선관위는 어떤 곳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요, 각종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각종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이제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과 이걸 왜 다 적으셨어요? 이걸 왜 다 적으셨어요? 예. 준비를 했습니다. 아, 준비하셨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철저하게 준비해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서. 아니 그러면 평소에 뭐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 그냥 뭐 예약하고 여기 둘러볼 수가 있어요? 늘 항상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까? 네, 그 월요일만 휴관이고 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보자. 우리 계속.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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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나리오 없는 질문하고 매우 당황하신다. 저도 질문이 기자님, 있는데. 기자님. 저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 이제 만나갖고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질문이 있는데요, 담당. 최대한 늦게 가셔야 돼요. 사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시도 차원의 선거는 시도관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일 바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을 오늘 홍보 담당관님께서 저를 좀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옆에 예. 그 선거 홍보관이 있거든요. 선거 홍보관. 네네. 네. 거기 가서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가시죠. 예. 홍보관. 홍보관. 예. 이상한 거는 편집하실 거잖아요. 와, 여기가 홍보관인 네, 거죠? 선거 홍보관입니다. 아, 잘 해놓으셨다. 여기는 이제 작년 예. 2021년도에 전국 선관위 최초로 예. 민간 위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거 홍보관이고요. 예. 그러면 대구가 최초예요? 그렇죠. 대구 선관위가 최초인 거죠.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야, 옛날 낯익은 복고에 있던 가서 좀 봐도 되죠? 들어가서 한번 보죠. 와. 아, 아니 또 여기서 다 마중을 또 해주시네요. 네, 저희가 진짜 흔히 진짜 봤던 야, 이순자 선수. 나오셨었죠. 이주희 선생님도 나오셨었고. 아마 이주희 선생님을 이렇게 근엄하게 보시는 거는 이게 아마 유일한 사진이지 않을까. 네, 예. 것 같아요. 예. 사실 선거 아마 그 포스터 보시면 옛날 거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네.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숫자하고 한글 이름이 많은 대신에 네. 옛날 거에는 한자로 써져 있는 게 많고 예. 그 다음에 숫자 자체도 한자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상을 비춰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나와서 드린 건데 보시면 옛날 거나 지금이나 전부 다 얼굴 사진 위주로 돼 있는데요. 옛날엔 상당히 근엄했고 예. 가면 갈수록 점점점 표정이 풀리다가 요즘에는 웃는 사진으로. 그렇네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정치인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거는 뭡니까? 많이 본 물건인데요. 만져도 되는 거예요? 실제 공직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근데 궁금해요. 진짜 개표가 순서와 어떻게 개표를 하게 되는 건지. 투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제 이송을 하게 되죠.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을 하면 위원장이 개함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함 개함을 하고 투표지 정리를 하죠. 그 뒤에 이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어가서 분류를 하고 또 유관으로 심사 집계를 이제 정확히 했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표 상황표 확인 절차도 있고 위원들이 검열하는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그 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다 참관을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이 차원에서는 상당히 없다. 맞는 것 같아요. 그 개표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앞에 참가인들이 이렇게 정말 이런 자세를 이렇게 보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어떤 개표 모습이? 참관인은 이제 투표지에 손을 대서는 안 되기 그쵸. 때문에 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뒷집으로 네, 손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예. 네. 요즘은 이제 우와. 여기 진짜 많이 보던 장면인데? 투표소와 이제 기본 구성을 비슷하게 이제 꾸며놓은 모의 투표소고요. 실제로 6월 1일 날 선거가 되면 용지가 투표함이 하나가 아니죠. 뭐 대통령 선거처럼 이제 단일 선거는 이제 투표용지가 한 장인데 지방 선거는 이제 7개 선거가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네.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서 교부받게 됩니다. 예. 네. 1차로 이제 시도지사, 교육감, 네, 네. 그리고 구청장 또는 군수 세 장을 먼저 받아서 네. 투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2차로 나머지 4개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 투표 때는 7장을 한꺼번에 교부를 받고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7장인 걸 확인 안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 7장을 받으면 너무 당황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사실 7장인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현장에서도 확인해야 되지만 그 전부터 알고 계셔서 본인이 투표하는데 잘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가까이 가서 봐도 됩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죠. 네. 신분증. 신분증 네, 여기 진짜 신분증이라고 네. 가정을 하고 네. 이 장면을 이제 또 새롭게 좀 선거하는 분들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서명을 합니까? 네, 정자로 성함을 정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셔서 네, 옆으로 투표용지를 가서. 네. 받으시죠. 투표용지. 7장인데 저는 일단 한 장만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분은 왜 안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 네. 이제 아, 딱 그래요? 넣으려고. 아, 원래 그래요? 논문 안 되는데? 예? 아, 그러네요.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떨어져 있어야 진짜 되는구나. 지혜로서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전에는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기표소를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틀어서 가림막이 없더라도 이제 잘 안 보이도록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거를 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얘기를 하면은 가림막을 해 드립니다. 말씀해주면 가림막을 쳐주나요? 네네네네.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이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2번 접어야 될지, 3번 접어야 될지. 그거는 사이 없습니다. 규정에는 그런 게 없고 보이지 않게 이제 접어서 넣는 거. 아, 접는 거 상관없다고요? 아니 여러 번 접으면은 개표할 때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종이학, 한 번만 종이학 거북이 이렇게 튕기면서 나오면 이런 건 안 된다는 한 번만 접어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 어느 순간 되게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네, 어이구. 네. 아니,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만 접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분이 보고 저 사람이 몇 번 했네라는 걸 들킬까 봐 왠지 이렇게 2번 접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원래는? 네, 끝나는 그렇죠. 예. 저도 물론 투표를 했지만 먼저 이제 투표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올해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네. 첫 투표. 네, 이번 대선은 첫 투표했습니다. 아, 그럼 중앙으로 와요. 이거 중앙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았네. 네. 첫 투표한 거예요. 어땠습니까, 첫 투표할 때? 그냥 일단 처음 투표한다는 사실이 너무 떨려가지고 막 갈 때부터 떨렸었는데 처음 투표 용지를 받아서 이제 기표소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찍는 칸이 막 조금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비껴 나가가지고 제 표가 무효표 처리될까봐 긴장하면서 딱 신중하게 찍고. 지금 여기에도 딱 그 인증샷 하려고 찍고 왔거든요. 또 지금 현재는 만 18세인가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작을 하는 나이가요? 네, 맞습니다. 2020년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선거일 기준으로 네.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이 있는 거죠. 청년들 정치 참여를 높여보자는 뜻으로 지금 만 19살부터로 되어 있는 투표권을 18살로 한 살 내리자는 법이 패스트트랙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거법이 바뀌면서 내년 총선에는 만 18살부터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투표를 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난다는 거고 책임의식이 조금 더 생긴다라는 거여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투표 때 어땠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같은 경험했어요. 잘못 찍으면 이렇게 OMR 카드처럼 다시 가서 달라고 해야 되나? 말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첫 투표 때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하셨어요? 그리 많고 제가 이제 사회 일원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선거는 제가 가진 하나의 권리니까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로 사전 투표부터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예. 투표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잔줄을 잘 끼면 계속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왜 첫 투표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습관이면 예, 지금도 예, 그럼 투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네. 혹시 Hey you, now I see through, 'cause I know that found it. 예전에는 사실 투표 개표 방송을 그렇게 막 열심히 지켜보고 이러진 않았고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뭔가 제가 투표를 직접 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 계속 관심이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같이 지켜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또 참여해보면 이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교수님.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첫 번째 유권자가 되신 거잖아요. 유권자로 첫 번째 권리를 행사하신 거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만족감이나 시민의식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그럼 일단 우리하고의 투표 이런 시선이 좀 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테니까 좀 계속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조금 이 부담스러웠던 그러니까 압박감에서 좀 이제 좀 친해지는 그런 느낌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선거에 투표를 한 건 언제였습니까? 1948년이었죠. 1948년. 예. 수보를 원하래 고행하는 인식은 우리의 사방을 그려마는 동시에 우리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헌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헌 국회라고 해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 선거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첫 투표율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91? 아, 90은 너무 높죠. 왜냐면 80을 못 찍었잖아요. 최근에도. 맞아요. 80만 돼도 뭐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또 한편 전쟁 더 높지 않았을까요? 더 높았다고요? 네. 90이 넘어간다고요? 업입니다. 90보다? 92보다도 업입니다. 94. 조금 더 업입니다. 95네, 그러면. 맞아요. 95? 네, 95.5%였어요. 최초의 선거이기도 했는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어서 이야. 여러 의미가 우리 선거 역사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투표를 하면서 슬쩍 다시 돌려드릴 생각으로 가져온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지금 요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요걸 직접.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아니요, 돌려주셔야 돌려줘야죠. 이거 가져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사실, 그죠? 사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 글자. 항상 정확하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맞춰서 맞아요. 찍어야 되나? 요거를 옆으로 찍으면은 무효인가 뭐 이런 생각 제가 했었죠. 이번에 하면서도 예. 이거를 이게 이쪽이 위로 가게 해야 되나 아래쪽으로 가게 해야 되나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예. 방향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는 게 사람 인자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버팀목을 해주는 뭔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전복자입니다. 전복자. 전복. 근데 굳이 전복자를 그러면 한 이유가? 전복자가 이게 비대칭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투표를 하고 이제 접었을 때 반대쪽에 번진다고 하죠. 전사된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게 진짜 번진 건지 아니면은 두 번을 찍은 건지 방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무용 구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전복자를 쓰는 거예요.
그때 동그라미를 찍으니까 그때부터 인지도 안 좋아서 이렇게 적으면 이게 누구한테 찍었는지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데칼코마니죠, 그냥. 그렇죠.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 사람 인자를 쓴 적이 있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예. 사람 인자를 쓴 적이 있었는데 예. 어느 시기가 돼서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사람인이 삼하고 세모랑 비슷하잖아요. 오, 예. 그래서 네.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복자가 도입이 된 겁니다. 예전에 이름을 쓴 적도 있었다는 얘기를 있었죠. 들었던 것 같아서. 옛날에 저희가 처음으로 서울시장을 뽑을 때 예. 기입식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쓴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 선거만은 이 후보자 중 한 사람만을 골라서 그 이름을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문명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사람들을 투표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도 가능하거든요. 아무도 엿볼 수 없게 너를 끊는 의원 앞에 가면 선거에는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항상 보면은 수요일마다 선거 때문에 수요일마다 하더라고요. 수요일 맞아요. 사실 수요일마다 이제 휘어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이랬었는데 어렸을 때는 왜 수요일마다 하는 게 이게 혹시 막 선거 그 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투표율을 높이기 네, 위한. 투표율을 네, 높이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음. 2004년 3월에 그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목요일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선거일을 목요일로 유지할 경우에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황금 연휴죠. 연휴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연휴를 활용해서 네.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 예.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 네,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수요일로 변경이 됐고 중간에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수요일이고, 예. 네, 맞습니다. 갑자기 영화가 박스쳐가 돼. 왜 그런 영화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선거에 관해서 다루는 영화도 봤었고. 스윙보트. 죄송합니다. 맞나요? 영어가 스윙- 약해가지고. Mr. Johnson, your vote didn't count. You're entitled to recast your ballot in a timely manner. 그 영화가 어떻게 되냐면 그 무효표가 돼요. 자기가 했던 게. 그래서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한 거를 미국 전 국민이 알게 돼서 그 사람을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이 사람이 누굴 찍을지 정당도 와가지고 양 정당 다 와가지고 누굴 찍을 겁니까 계속 이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진짜 한 표에 대한 중요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에이 한 표 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실제로 네, 꽤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선된 게 13번 있었다고 기억을 해요. 한 표 차이도 있지만 더 많은 건 뭐냐면 보통 3% 내에서 선거가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의 유권자 수 곱하기 3%를 곱하면 상당히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선거가 바뀔 수 있다. 이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한 표가 아니라 차이가 없어요. 재검을 했는데 진짜 똑같으면 그때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까? 지방선거는 동수이면 연장자가 이제 당선. 우선 제가 제일 당선될 가능성이 높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장자니까. 우리가 한 표라도 못 이길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제일 연장자니까.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 네, 하여튼 선거에 있다 우리 이제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몰랐던 것들도 너무 쉽게 알게 돼서 좋은데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가 행사하는 이 한 표가 4,7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21대 네.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네. 이제 봤을 때 그 당선인 300명이 임기 4년 동안 네. 다루는 예산을 유권자 수로 예. 나눴을 때 이제 4,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법이긴 한데 네. 그만큼 이제 한 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죠. 네. 선거에 대해서의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나무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라는 건 그만큼 내가
원하는 우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생각과 마음이 잘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막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 막 이런 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했죠. 공약 막 정하고 청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 옛날에 사탕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어요? 아 많았죠. 신호등 사탕 엄청 받았습니다. 요즘에 주면 안 되죠. 반장 선거에도 향응이 있었잖아요. 햄버거 돌리기. 안 돼요? 학부모님들 이런 더 게 힘들었어요. 학부모의 백을 이용해서 좀 있다 하는 집 자식은 세트를 돌리고 이렇게 조금 그때도 약간 당사자. 부적절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는 깨끗하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네, 이제는 그 학급 선거에서도 거기에서조차 이게 부정 선거다 이런 이야기 진짜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런 그런 뭐 어떤 금전적인 거든 어떤 다른 부분이 개입되는 걸 아예 배제하고 학교 안에서도 선관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고 있어요? 네, 직접 학생들이 감시하는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걸 뭐 시범적으로 할 때도 있다고 들었고 교육과정에서도 넣으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 반장 선거를 할 때도 참관인이 있는 거야. 그대로 모의 테스트 참관인이 있고 모의 테스트 우리가 오늘 한 것 같은 거를 그대로 해놓으면은 사실 나중에 크고 나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투표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는데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지방선거 하나 중에 하나가 교육감 선거잖아요. 네, 교육감 선거는 그런 초중고를 정책을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렇네. 요새 해외에 좀 독특한 투표 사례는 없습니까? 많이 있죠. 뭐 캐나 같은 경우 뭐 바나나 하면 찬성이고 그다음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투표함에다가 앞에다가 이 바나나를 표시하거나 갖다 놓으면 찬성이고 예. 오렌지를 갖다 놓으면 뭐 반대이고 이런 건 있지만 아 있어요. 독특하긴 하죠. 근데 그게 문명력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아 저희들은 글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대신에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 글을 알아서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좀 정보가 좀 많이 안 알려지지 않나. 네. 특히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관적으로 쭉 찍는 투표 형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 어느 당 A당, 그다음에 시도 구청장 A당 다 똑같은 당을 찍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맞아요. 공약을 제시하는지는 아무도 안 보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쫙 똑같은 사람을 찍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바람직하진 않지 않을까. 예, 예. 근데 아까 그 바나나 이야기 해주신 거는 이제 저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약간 그러니까 바나 이 사람한테 바나나? 근데 오렌지 약간 시큼하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야. 아니겠죠? 리액션 되게 잘해주신다. 기자님 앞에서 약간 이거 아니 약간 느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쉬니까 표현과 상상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예, 존중합니다. 네. 표현의 자유. 상상의 자유네. 네. 존중합니다. 아 여기가 시의회예요? 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광역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의외의 느낌이 약간 왜 드라마 약간 세트장 앞에 있는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이 저희 대구광역시 의회는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 건물은 예전 대구시청 건물인데 지금 시의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좀 근데 자기소개를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네. 여쭤봤어야 되는데. 저는 7대 의원을 했었고요. 아. 지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예. 경제보장을 일하고 있는 배재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사실 시의회 이곳은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8대 의회거든요. 네. 제가 할 때는 7대 의회였습니다. 네. 곧 선거가 있으면 이제 9대 의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안에 좀 들어가서 좀 네, 한번 볼 수 들어오시죠. 있겠습니까? 예, 보좌관님이 한번 안내해 주시면 오시겠습니다.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저는. 안으로 오시겠습니다. 여기 네, 쉽게 네.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 네. 와 의외에 이제 입성 이제 하는 거네. 그죠? 입성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의석 수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총 의원님들은 30분이 계십니다. 30분이 계시고요. 네, 지역민들이 직접 뽑은 27명의 의원이 계시고요. 또 네. 비례대표로 뽑히신 3분, 예. 총 30분이 계십니다. 30분이 계시고. 네. 저기도 한번 가봐도 한번 됩니까? 가보시죠. 가봐도 예. 됩니까? 네. 약간 여기는 오 보좌관님 말 듣고 이제 가도 되는 거니까. 네. 여기 안에 본 회의장만의 여기서 약간 느낌이 보시면 있네. 네. 교육감님이 여기 계시고 교육감님 자리가 여기 네. 또 반대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네. 시집행부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네. 이게 앞에 자리 배치되어 있는 게 혹시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짬대로입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예. 초선이냐 재선이냐 3선 선수에 따라서 앉고요. 또 선수가 같다면 나이 순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자리 여기 이 자리가 제일 초선의 연배가 가장 어린 의원이 앉는 자리입니다. 네. 아 저는 저기 다 순서가 있구나. 그 의장님 자리가 이렇게 자꾸 한번 이렇게 올라가 눈에 보시죠.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저희가 네.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랜더 허락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아 가보시죠. 그래요? 박정 기자님도 사실 여기까지는 네, 저기는 가본 적이 없죠. 없을 네. 거 아니에요. 예. 의자가 좀 다르네요. 좀 다르다. 올라가도 네, 올라가셔도 됩니다. 네. 아우. 신발 신고 네, 올라가세요. 가도 네.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의사봉 땅땅땅. 의사봉을 만져도 된다고요? 네. 부장님 한번 앉겠습니다. 아빠 이거잖아, 그죠? 다 하시게요? 선거의 수다. 이거 쳐봐도 네. 네. 울리는 소리가 다르다. 네. 네. 맑다. 맑죠? 예. 뭐 느낌이 다르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엄숙하면서도 네. 뭔가 이 다가오는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죠? 올라와서 보니까. 저희도 이 건물 안에 있을 때 네. 특히 이 본회의장 들어올 때는 마음을 좀 다르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대구시의 모든 예산과 그렇죠. 그다음에 조례 네. 다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선거의 수다 저희가 이 본회의장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선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운영위원 유병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예.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2006년도 제4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중앙선관위에 사단법인을 등록한 시민단체인데 주로 후보자들을 공약, 검증, 평가하고요. 선거 이후에도 취임을 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공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잘 이행하는가 해서 항상 평가하고 발표를 하고 우리 유권자들이 한번 공약, 정책 보고 선거를 꼭 하자, 투표를 하자 이런 시민단체입니다. 부장관님께서도 의원 계실 때 조례 많이 발의하셨잖아요. 네, 저도 뭐 발의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그 당시에 뭐 청소년 지원 조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이제 지원 조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면 저희가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면 꼭 제재의 의미를 둔다고 생각하십니다. 모든 시민들은. 그런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은 국회의원이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지방의 많은 사업들은 다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있고 또 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국비를 따오고 그다음에 또 시가 그 매칭을 하고요. 또 구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또 매칭을 또 맞추고 그래서 길도 생기고 도로도 놓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대구광역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광역위의 발의건들, 그다음에 시군구 기초위에 대한 발의건들 조사를 해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한 통과되는 건수가 300건 안팎 그쯤 되잖아요. 예, 그 시 대구광역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제가 근무할 때는 한 7조 8천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0조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시는 분이 네. 매년 10조의 이상의 예산을 결정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30명의 의원이 있으니까요. 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심의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은 자르고 또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시키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무게가 만들어놓는 상당한 것이죠. 네. 사실 대구시의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안 좋은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평가가 제가 근무할 때는 7대였거든요. 지금은 8대고 6월 1일 선거가 끝나면 9대 의원이 오실 텐데 과연 제가 근무했던 7대에 비해서 대구시 의회 평가가 좋아졌냐. 시민 한 사람으로서 사실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 의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또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관심을 먼저 가져주시는 게 참 필요할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누구였지? 기초의원이 누구였는지. 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분들은 또 TV에 노출도 또 많이 되고 하지만 맞아요. 저희가 너무 좀 모르고 지내왔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자리 전문가들 많이 나와 계시니까 저도 뭐 취재를 하면서 궁금했던 건데 보통 대구 했을 때 전국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은 편은 아니어왔어요. 그런 좀 인식도 좀 자리 잡혀 있는데 이유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방선거는 지금 뭐 대구나 인천이나 거의 꼴찌를 투표율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는 전국 5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큰 선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런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의 삶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는 출마하시는 후보들,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고 또 유권자들의 책임도 또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뭐 단체장이든 선출직 의원이든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시민 삶을 좀 바꿔놔야만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투표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어쨌든 그 후보로서 선출된 당선된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임기 동안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또 여기 뭐 위원님들 계시고 전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어떠한 과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는지 제가 예전에 현수막을 보는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아, 누구지? 근데 세탁소를 갔는데 세탁소 대표님 계신 거예요. 오, 진짜요? 그래서 이분이 또 뭐 시의원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격 같은 게 따로 없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정당에 입당을 해서 그 당의 후보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무소속, 소속이 없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는. 그래서 그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표를 주면, 당선이 되면 여기에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똑같습니다. 다 같이 선거에서. 달리 말하면 일정한 연령만 되면 그리고 한국 시민이라는 것만 있으면 뭐 다 누구나 다 나올 수 있고 누구나 당선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들어봤는데 피선거권 제한. 아, 이제 정치외교학과 나오는데. 네, 이제 갑자기 피선거권 제한이 무엇인가 이런 거 객관식으로 제가 풀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아, 그렇습니까? 세탁소 사장님은 그래서 어떻게 세탁소는 그만두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지역구가 옮겨졌어요. 아, 지역구 옮겨졌어요. 네, 동구에서 이제 달성군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소식은 알진 못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딱 궁금한 게 자, 기초의원 됐어요. 과연 연봉이 얼마일까? 이분들은 뭐 어떻게 뭐 따로 뭐 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 기초 의원이랑 광역 의원이랑 연봉이 좀 다른데요. 아, 달라요?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또 다릅니다. 뭐 대구를 예를 들자면 수성구 의회 의원님의 그 연봉과 그다음에 달성군 의회의 의원님 연봉은 다릅니다. 그럼 어느 한쪽으로 막 몰리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액수가 많이 크고 작진 않지만 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단체장. 물가 연동률에 따라 올라가요. 재정 능력의 차이. 재정 능력의 차이, 네. 뭐 인구 대비도 당연히 들어갈 네.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7대 때 저희가 한 달에 453만 원 요 정도 받았거든요. 453만 세후. 세후 네네. 받았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에 뭐 다른 또 광역자치단체 회의를 가보면 네. 그 당시 서울시 의원들은 저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근데 차이가 나면 사실 괜히 좀 약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 약간 힘 빠질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정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네. 그만큼 왜냐면 중책이고 열심히 하시니까. 네. 네. 월급을 보고 일하는 제가 봤을 때 의원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예, 거기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미국 연구를 보면 그 봉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의원의 조례안의 질 이게 훨씬 올라간다는 게 있거든요. 따라서 의회가 전문화되면 될수록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선거시다 오늘 선거에 대한 저희가 재미난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한 표의 중요성,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4년 전에 저는 표를 이렇게 뭐 받아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찍어보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투표나 선거는 어떻게 보면 공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있을 때는 그게 고마움을 모르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선거 제도가 없고 제가 저희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나라에 하루만 산다면 그때는 이 한 표가 정말 소중하지 아실 겁니다. 예. 본인 뽑으셨어요? 저는 저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병윤 본부장님도 한 표에 대한 중요성 얘기해 주신다면. 대구시 연례 예산 10조 원 중에서 일반 회계 9조인데 9조의 예산들이 현재와 우리 미래 세대들의 삶을 좀 결정짓는 해마다 살림살이로 쓰이니까 이것들을 잘할 시장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을 좀 선택하는데 내 한 표가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면 가장 좋겠어요. 선거하면 사실 되게 막연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과연 내가 뽑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내가 제대로 알고 뽑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나 자신의 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 표의 중요성을 진짜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는 그 책임감마저도 이 순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정보 주셔서 오늘 보좌관님과 그리고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참여를 해야 주인이다. 참여하지 않으면 손님이다.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좋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아무에게도 투표 안 하면 그중에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이제는 때가 됐어. 투표할 시간이 와. 너와 나의 희망 모아서 미래를 만드는 거야. 우리 너와 나 하나가 되는 그날 같이 참여해 함께 할래. 어렵다는 것 잘 알아. 중요한 너의 한 발 두 발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인공은 너야. 우리나라를 빛낼 너는 유권자. 같이 시작해. 소중한 표가 몰래 그 모습 어느 무엇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작은 동그라미 속에 담긴 너만의 진심을 보여줘봐. 수많은 이야기 설레는 아이들처럼 웃음을 짓는 사람들의 공약들에 조금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 어렵다는 것 잘 알아. 중요한 너의 한 발 두 발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인공은 너야. 우리나라를 빛낼 너는 유권자. 같이 시작해. 소중한 표가 몰래 그 모습 어느 무엇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끝났어 아름다운 선거 유권자가 참여하는 희망의 선거 과정과 절차들이 공정한 선거 후보자와 정당 모두 승복하는 화합의 선거 앞으로를 만들어가 사람들 그 속이 깊이 새긴 no fair play 공정과 화합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거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빛날 테니 소중한 너의 선택을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울 거야 작은 동그라미 속에 담긴 너만의 진심을 보여줘봐 Let's vote, let's vote, let's V-O-T-E-Go Let's vote, let's vote, let's V-O-T-E-Go Let's vote, let's vote, let's V-O-T-E-Go Let's vote, let's vote, let's V-O-T-E-Go